안녕하십니까. 네, 선적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 환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더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환적이라는 건 먼저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운송수단을 갈아타는 걸 뭐라 그래요? 환승이라 그러죠. 그러면 환적은 뭐예요? 화물이 운송수단을 갈아타는 거예요. 화물이 운송수단을 갈아타는 거. 이거 환적이라고 합니다. 운송수단을 갈아타는 거. 이게 기호 베이스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 환적, 일단 기본적으로 화물이 운송수단을 갈아탄다는 게 일반 환적이고 복합 환적이고 뭐 매한가지예요. 근데 복합 환적이 등장했다는 거는 요거 하나만 적어두세요. 무슨 법상 개념이에요? 관세법상 개념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관세법상. 근데 우리 시험은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먼저 일반 환적과 복합 환적입니다. 일반 환적과 복합 환적인데 관세법상 개념이니까 반드시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등장한다는 거? 세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관 등장. 네. 세관 등장. 그러면 글을 써보겠습니다. 일반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 환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그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환적. 예컨대 화물이 부산항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산 세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산항에서 환적을 할 생각이에요. 환적 신고합니다. 근데 부산항에서 선박이 도착해서 부산항에서 화물이 내려지고 갈아탈 선박도 부산항에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 선박 모든 절차가 부산세관 관할에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환적을 할 건데 갈아탈 운송수단이 인천에 있는 거예요. 인천에도 인천 본부세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본부세관에 당연히 반입신고를 하고 환적신고를 한 다음에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관이면은 이렇게 또 적어도 큰 문제 없죠. 부산세관이에요, 그냥. 세관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세관에서 환적 처리가 다 되는 겁니다. 부산세관 안에서만. 근데 복합 환적은요,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환적. 네, 예컨대 부산항에 입항한 물품이 일단은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겠죠. 한 다음에 환적할 배가 지금 인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인천까지 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로 운송하게 된다면은 보세 운송을 거치는데, 먼저 세관 관할 구역은 부산세관에서 인천 본부세관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부산도 본부세관입니다. 그러면 이 가는 길에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갈아타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건이 아니에요. 이 물건은요. 아니에요. 운송수단만 갈아타고 나갈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때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로 운송이 이루어진다. 부산세관에서 인천 본부세관까지 만약에 육상으로 운송한다면 이때 이루어지는 게 보세 운송이 발생해요. 보세 운송 발생.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요 환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냐면은 일반 환적과 복합 환적이 있는데, 결국 일반 환적과 복합 환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에 대한 관할 구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관의 관할 구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관의 관할 구역이 달라진다는 거. 세관의 관할 구역이 달라진다는 거. 요거 포인트만 잡아주시면은 환적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 정리해주세요. 네. 네, 요거 뭐 멈춰주시고 정리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환적까지 봤습니다. 선적 방법에는 이제 선적, 분할 선적, 할부 선적, 환적까지 보셨고요. 이제는 세 번째 챕터죠. 드디어 뭐가 남았죠? 선적, 지연. 지연이라는 건 딜레이를 의미를 합니다. 딜레이를 의미를 하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선적, 지연. 네. 선적 지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즉 선적 지연이 된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존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선적 지연까지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너무 눌렀었더니 아우 칠판이 거의 이거 문신인데 문신. 안전이네 이거. 네, 볼게요. 선적 지연. 선적 지연. 예, 선적 지연이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선적 지연이라는 거는 선적 기간을 경과하는 걸. 첫 번째는 선적 기간 경과. 선적 기간 경과예요. 선적 기간 경과. 예컨대 뭐 1월 5일까지 선적하기로 했는데 1월 5일을 지나버린 거죠. 지나버린 것도 지나버린 거지만 지나버려서 선적한 것도 선적 지연입니다. 네. 네, 선적 기간이 경과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과 측면에서만 좀 바라볼게요. 경과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경과된 이유. 이유는 두 가지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셀러 책임. 셀러의 책임이 있고요. 셀러가 책임이 있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셀러의 면책이 있겠죠. 면책. 예. 셀러의 책임 그리고 셀러의 면책이 있을 겁니다. 네. 셀러의 책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셀러의 뭐예요? 태만, 네, 부주의, 뭐 고의, 과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겠죠. 태만했거나 부주의했거나 고의로 또는 과실로 선적 기간을 놓쳤겠죠. 지연됐겠죠. 이때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떤 손해배상금. 애초에 정했던 뭐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손해배상, 위약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더 나아가서 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계약 해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계약 해제. 네. 계약 해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셀러의 면책 부분은요. 셀러의 면책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힘으로 저항하기에 대항하기엔 도저히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대표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가 땅이 난리가 난 거죠? 천재지변. 네, 천재지변. 좋습니다. 천재지변 있고요. 네, 천재지변. 그 다음에 이제 천재 또 있고요. 스트라이크, 항만 파워. 항만이 일 안 해 이거예요. 항만 파워. 네.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요. 시빌. 욕 아니에요? 시빌. 내란. 우리 어벤져스 시빌 워 있잖아요. 시빌 워라는 건 내분, 내란.
네, 작년에 치고받고 써는 거 내란.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저기 이제 폭동. 네, 폭동. 네, 영화 벌써 디트로이트라는 영화 아세요? 흑인 폭동 다룬 영화 디트로이트. 네, 실화를 다룬 영화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항만에서 선적을 못했다라는 거를 누가 입증해야 돼 이걸요? 못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못한 사람, 즉 이런 것들을 누가 입증해야 돼?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불가항력사가 첫 번째, 계약서에 명시될 것. 계약서에 명시될 것.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항만파업으로 인해서 제가 선적을 못했어요. 그 계약서에 항만파업이 안 써 있어요. 그럼 이거 불가항력으로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반드시 계약서에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를 빠짐없이 적어야 되고, 하필이면 제가 선적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해당돼야 돼요? 계약서에 써져 있는 거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만파업 불가항력 맞아요. 맞는데 현재 셀러와 바이어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항만파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인정돼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불가항력은 맞는데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항력에 대한 사유로 셀러가 자신이 가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꼼꼼히 그 불가항력 사항들을 다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 계약서의 명시. 저 웬만하면 느낌표 안 쓰잖아요. 맞죠? 네, 지금 썼죠?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불가항력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될 것.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요, 예, 셀러가 면책되는데, 그러니까 계약 해제 두 가지.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흔히 말해서 두 가지예요. 계약이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다리다. 네,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바로 계약 해지. 해제라고 하잖아요. 해제. 이거 계약 해제는요, 뭔가 서로 간에 위약금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일단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에 요거 사태가 해소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일단은 계약을 그 자리에서 종료를 시켜버려요. 이것도 사실 이제 바로 계약 해제가 있고요. 계약을 유지하자고 하는 뭐 폴스 메이저, 근데 뭐 하드십 클로즈, 프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뒤에서 쭉 나오는데 그거는 따로 불가항력표에서 따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선적과 관련된 선적 지연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계약 해제는요, 이게 뭐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게 헤어진 거 아니죠? 그냥 상황이 그렇게 안 맞으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중에 다시 보자. 네. 오늘 친구랑 술 한잔 먹기로 했는데 연락은 다 됐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폭풍이 몰아쳐요. 폭풍 몰아치는데 누가 만납니까? 맞죠? 안 만나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폭풍 좀 지나면 그때 만나자. 눈 좀 그치면 그때 만나자. 이런 것처럼 다음을 단순히 기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 잡으실 건 간단해요. 반드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해서 어떠한 손해, 면책이 되고 싶으면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유들을 싸그리 끄집어내갖고 계약서에 전부 다 명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제가 선적을 하지 못하게 된 불가항력 중에 그 원인이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셀러가 면책의 책임이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선적 지연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적과 관련된 거네요. 선적 기간, 선적 방법, 그리고 선적 지연 세 가지인데요.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우리 문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10개 중에 절반이 다 건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안 나와서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그때 그 문제 가지고 또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요. 예, 정리의 연속이 돼야 됩니다. 예, 정리의 연속이 돼야 되고 결국 이런 모든 정리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시험장 갈 때는 가볍게 그냥 가방 하나만 둘러매고 수험표랑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전 이제
메인 이벤트죠. 완전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그 결제 조건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신용자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결제 조건을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찍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